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제 장중에 좀 밀렸어요. 5천만 원, 거의 5천만 원 찍었다고 봐야 되겠죠. 5천만 19만 원, 19만 2천 원을 찍었는데 종가로는 다시 5,100 위로 올라와서 마감이 됐고 현재는 거의 보합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비트코인 추세로 놓고 보니까 전에도 추세를 잠깐 빼고 뭐 올라가더니 밀렸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도 추세와 가까워진 부근에 있었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제 5,900에서 6천만 원에 대한 지지 구간을 저는 강력히 좀 예상을 했는데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가를 보니까 추세선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추세선하고 비트코인은 가까워지고 있는데 얘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근데 다른 코인들은 벌써 수급이 들어오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뭘로 좀 볼 수 있냐면 오늘의 상승 코인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아직까지 큰 강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래 대금에 비해서 이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도 사실상 좀 죽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현 전일 대비 프로스로 봤을 때 뭐 5%, 3% 올라가는 그런 프로스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하필 움직일까요?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한편으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종가를 좀 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좀 끝이 났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좀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건 좀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4%가 하락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제 코인 시장들이 흐물흐물했던 게 이더리움의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증시가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투자 경제 방향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역할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결국에 하락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들의 코인들을 다 하락으로 이끈 주범이 됐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자,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좀 부분을 놓고 보니까 이더리움이 하락돼서 결국에 어제 시장이 좀 빠졌던 거고 오늘에 대한 움직임을 놓고 보니까 추세선과 가까워지면서 일부 코인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상승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한 4-5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아침장 시작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혹시 오후가 된다면은 개별적인 각각의 코인들이 지금보다는 좀 상승적으로 더 뜰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을 놓고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놓고 보니까 장중에는 깨버렸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 이제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과거에도 요 자리 요 5,800에서 5,900 지켰던 자리 지켜주면서 반등이 6,000 초반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세를 못 넘어가고 밀렸어요. 자,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는 잡아주고는 있는데 추세가 못 넘어갔네요. 그쵸? 그래서 추세가 혹시라도 돌파가 된다든지 넘어갈 경우에는 전반적인 코인들이 상승으로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잡코인까지 해가지고 다 놓고 보면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거의 비례해가지고 개별 코인들 각각의 코인별로 놓고 봤을 때 자기 수준까지는 다 내려왔어요. 모든 코인들이. 자, 그래서 오히려 더 가볍게 적은 투자금으로 적은 거래대금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시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비트코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해요. 코인 시장의 흐름이
이제 올해 1월이 돼가지고 상승으로 갈 수 있냐, 하락으로 갈 수 있냐를 결정해주는 결정타가 이번 주가 좀 될 거다라는 부분을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이번 주 되면은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 움직여서 이제 목, 금, 토, 일, 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대략 뭐 5일 정도 남았네요. 그쵸?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5일 동안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은 반드시 추세 상단을 넘어가 줘야 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넘어가지 못한다면은 코인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을 뿐더러 또 기사에서 떠들고 있는 대로 뭐 3천만 원 간다, 아니면 뭐 3천 후반 간다, 그런 얘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서 투자 시장은, 아니, 코인 시장은 더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흐름으로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자리가 또 밑단에서 코인의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가 요 구간 자리 있죠. 지금 빠진 요 자리, 요 자리가 추세선 하단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더 깨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넘어가 줘야 되고, 하단이 깨진다면은 추세 이탈되는 첫 자리가 돼요. 비트코인이 그동안의 전체 흐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여기 초창기 있죠, 초창기. 초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지지선이고 지금 자리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6월이나 7월에 바닥 찍었던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추세의 바닥 자리예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반등 포인트 자리이면서 한편으로는 붕괴 시 위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 추세는 안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코인들을 놓고 좀 봤을 때는 벌써 밑단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오는 코인들도 그러고, 근데 전체 코인이 다 수급이 붙진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붙고 있는데, 이번에 뭐 저기 카바 같은 경우는 전에 이제 그 12월 4일날 급락됐었던, 그죠? 급락됐었던 그 자리까지 지금 복구가 돼 버렸어요. 카바는. 그래서 지금 좀 조정인데, 그죠? 자, 요 날 이제 하락됐던, 급락됐던 요 자리까지 지금 회복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조금 투매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넘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되면서 밑단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밑바닥에서, 단기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코인들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추세와 가까워지면서 나머지 코인들이 활성화 띄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자. 그게 언제다? 이번 주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차트 분석을 좀 해봤을 때는 이런 그림들이 대체적으로 좀 보였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도 하방에 있고 내려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자리가 어느 자리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번 주 자리가 팩트 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최근 동안에 한 열흘 동안 비트코인도 그러고 이더리움도 그러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갔다고 해봐야 뭐 밑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 주고 다시 밀리고 이렇게 반등 주고 밀렸거든요. 요런 자리인데, 요런 자리가 다시 연출이 좀 될 거냐 아니면 넘어가 줄 거냐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시그널이나 지표나 아니면 흐름, 추세, 움직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거기에다 거래까지 놓고 봤을 때는 아직 비트코인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로 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코인 시장을 지금까지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잘 견디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 빠진 구간이 거의 다 내려온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택 폴리곤으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비트코인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까지 다 밀렸던 이유가 추세 상단을 맞고 하단까지 내려온 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폴리곤의 지금 요 밑단 자리가 현재 비트코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폴리곤처럼 다시 반등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코인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5대5도 아닌 5대5 이상으로 비트코인의 어떤 돌파 시점을 조금 이번 주에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폴리곤처럼 이렇게 추세가 죽지 않으면요, 계속 가져가는 장세인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락이 된 게 결국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전고점 맞고 밀린 거나 똑같네. 어디까지요? 추세 하단까지.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은 이번 시장 굉장히 좀 기대가 되면서 이번 주 한 주 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약간의 희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절망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보통은 이렇게 두세 달 동안 막 빠져버린 거 있죠. 그쵸? 자, 에이다도 마찬가지예요. 에이다도 보면 한 방에 올라온 건 아닌데 여기까지 보면은 2,000원까지 금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등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루 만에 5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눈에 보여요. 단지 그 상승이 언제 나올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뿐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좀 시장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상승 흐름,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놓고 넘어가는 그림만 잡힌다면은 그때는 모든 코인들이 한번 알트코인들에 대한 슈팅도 한번 크게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